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구하러 온다더니 지금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뒤에 트럼프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결과를 공개했는데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2주 있다가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하겠다면서 한국의 새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한다라고 적은 겁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축하한다고 적은 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 정상에게 대통령 당선 축하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트럼프 출범 이후에 이 당연하던 것들이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 최상위 동맹인 캐나다한테 미국의 쉬운 한 번째 주가 되라 이렇게 조롱 섞인 발언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국제 정치 질서가 좀 많이 흔들리는 상황임에도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은 트럼프의 당선 축하 인사가 없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조만간 구하러 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해준다.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해주기 위해서 모스탄을 보낸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움직인다. 우리는 미국에게 충성하면 된다. 그래서 성조기를 흔들고 극우 강성 지지층들 같이 깃발 흔드는 분들한테 좀 들은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하려고 항공모함을 보낸다 이런 주장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CIA가 조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게다가 이 때문에 미국이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주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당장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노골적인 친북 방미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관세 협상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불과 하루 전에 이렇게 비판을 했었고요. 전한길 씨도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 씨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코리아 패싱입니다. 아예 이재명 정권을 인정 안 한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세요? 관세 협상이 되겠어요? 이재명 정권 자체를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걸. 지금 대한민국은요. 미국이 볼 때 불량 국가로 이미 인식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정상이 아니라 이 뜻이죠. 그런데 오늘 공개적으로 당선을 축하한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으니 윤 어게인 세력 쪽에선 좀 당황했겠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조만간 윤 전 대통령을 구하러 올 것이다라는 이 세계관이 어떻게 보면 붕괴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건데 당장 그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모스탄과 프레드 프라이츠 운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을 구출해 줄 것이라는 꿈에 부풀어 있던 극우들은 청천벽력을 맞았다. 그러면서 냉정한 국제정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성조기만 들고 트럼프 사진만 흔들던 아스팔트 분들이 진심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윤 어게인 세력에서도 오늘 이후에 반응이 좀 두 갈래로 엇갈렸습니다. 고성국 씨 같은 경우에는 자유우파는 트럼프가 좀 더 강력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해 주길 기대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기운이 좀 빠진 상황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취지군요. 그렇습니다. 반면 전한길 씨는 이재명 정부가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끌어낸답시고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줬다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이번 타결을 깎아내리려는 발언이 나왔다고요? 일단 일본과 같은 관세 15%를 받았다고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우리가 손해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또 나아가서 만약에 이 협상을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했다고 하면 더 잘했을 것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바로 관세 협상에 들어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오랜 시간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지 우리가 정말 몇 %라도 일본보다는 관세를 낮출 수 있었다. 문제는 민주당에서 바로 탄핵을 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좀 따져보면요.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탄핵이 된 거는 지난해 연말이었죠.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기 전이었고 또 관세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스스로 대선 출마를 위해서 사퇴했기 때문에 탄핵을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또 게다가 안철수 의원의 주장과 반대로 오히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협상을 했다고 해서 잘 될 것이냐, 오히려 더 안 됐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예를 들어 당시였죠. 미국 측에서 이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대선 전에 협상을 타결해서 그 결과를 자신의 대선에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식의 발언들이 나온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바로 다음 이슈도 보죠.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실명 위험이라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구치소 측에서는 건강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어느 정도 아픈지는 알 수는 없으나 지금 어떤 조사라든지 뭐 재판에 가고 이런 거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정작 이 조사를 못 받을 정도가 아닌데 그런데도 계속 조사 안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전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했던 심평 변호사도 자, 생지옥 같은 곳에 처해 있다고 하면서 운동을 못해서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인권 문제, 건강 문제를 제기하기도 네. 했었죠. 일단 내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구치소 측에서는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인데 자, 그러자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자,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그 거동을 하는 것과는 달리 여러 가지 증상들이 문제가 있고 특히 안과 진료를 3달째 받지 못해서 실명 위험에 처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강제구인은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